네, 가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요. 같이 봐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일선에서 물러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후 발사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1월 28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11월 14일 의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장에는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경영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 회장은 내년부터 그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난다며 앞으로 그룹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장남인 이규호 전무가 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분 최고 운영 책임자로 경험을 쌓은 뒤 경영권을 승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오늘 오후 발사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발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며 발사는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에서 34세 청년은 최장 5년 동안 최대 9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료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번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달은 직원들을 때리거나 강제로 염색을 시키는 등 수많은 갑질에 관련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강제 행군까지 시키는 갑질이 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이번에도 갑질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때리고 염색하는 것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네. 강제 강군까지 시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유산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셀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벤처 정신과 헝그리 정신을 배양한다는 이유로 5에서 6명이 조를 이뤄 30km에 육박하는 구간을 걷게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해당 구간에서 지정된 명소 10곳을 들러 인증사진을 촬영해 보고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게 10시간이 걸어도 미션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도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 모든 갑질의 시작이 워크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 30km를 걷는다는 거는 이 군인들이나 하는 행군이잖아요. 저도 훈련소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 워크숍 결과가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불이익을 준다면서요? 네, 일단요 30km 행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각종 인기 예능에서 영감을 얻은 걸로 보입니다. 이 각종 게임들을 수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1등팀과 꼴등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1등팀에게는 해외여행권이, 꼴등팀에게는 설날 등 명절 당직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네, 이 워크숍이라는 게 이 직원들을 단합시키고 이 친밀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경쟁을 더 가열시킬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리고 대표의 개인 취미를 또 직원들한테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회사의 대표는 워크숍이 꼴등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불러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하면 즐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라이딩을 할 때 주행거리가 300에서 400km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자전거 라이딩을 다녀온 직원들은 일이 밀리다 보니까 야근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 측은 반박을 하고 있다면서요? 회사 측의 해명에 따르면 셀바이오텍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성장한 기업이라서 직원들에게 벤처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의 취지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워크숍에 대한 느낌은 직원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찬성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전거 라이딩에 대해서는 대표가 직원들과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취미가 같은 특정 직원들과 하는 것이지 불특정 직원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직원들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누군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즐긴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학대성 게임을 진행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게임들은 애초에 전문 예능인들이 미리 합의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헝그리 정신, 벤처 정신. 원래 이런 정신들의 취지는 잃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도전하자라는 거죠. 기업 문화가 선진화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직원들을 강제로 굶기고 수십 킬로미터를 걷게 하고 회사 내에서까지 강제적으로 경쟁을 과열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는 더 좋은 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면서 기업의 화장품 투자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자들에게 치약이나 샴푸 등 생활용품으로 익숙했던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화장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뷰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애경산업과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올해 처음으로 화장품이 생활용품 비중을 앞질렀습니다. 2015년 생활용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했는데 불과 3년 만에 화장품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분기에서 3분기 화장품 사업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2,664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76억 원으로 생활용품의 7배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1등 효자 품목으로는 지난해 홈쇼핑 판매로 1,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이른바 견밀 이펙트로 유명한 AG20의 성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13년 GS 홈쇼핑을 통해 처음 선보였는데 국내 홈쇼핑 누적 판매량 670만 세트, 누적 매출은 4,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저희는 AG20 에센스 커버 팩트가 여전히 홈쇼핑에서 견고한 매출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과 면세 등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확장되어 성장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64% 현재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팩트 이외에도 최근에는 기능성 주름 브랜드인 더마이스테라든지 눈가 전문 케어 브랜드인 아이솔브 등과 같은 차별화된 신제품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화장품 시장에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 LG생활건강 역시 화장품 사업이 효자 사업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습니다. 2016년 화장품이 전체 매출의 50%를 처음 돌파한 이후 올해 3분기에는 5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화장품에서 나오는 영업이익도 전체의 66%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생활용품 비중이 70%에 달했지만 2007년 코카콜라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생활용품 음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성공은 후, 숨, 오휘, 빌리프 등 럭셔리 라인 덕분입니다. 특히 고가 전략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성공한 후는 2003년 출시 이후 국내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2016년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매출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통 채널을 면세점과 백화점 그리고 수출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역직구 비중을 줄이고 일반 무역 비중을 늘림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누적 구매자가 7년 만에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출시 7주년을 기념해 올 한 해 사랑을 받았던 작품과 카카오 이모티콘 스토어의 성과를 소개하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이모티콘은 6개에서 6,500개로 늘었고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모티콘은 50개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7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이모티콘으로는 오버액션 토끼, 에비추, 요하, 그리고 나에미 이모티콘이 선정됐습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한국 게임 계정을 만들기 위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단돈 12안, 한화로 약 1,600원에 판매됐습니다. 게임업계는 실제 존재하는 개인정보로 만들어진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만으로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게임 내 캐릭터의 접속 경로를 분석해 계정을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의 무기계약직 6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홈플러스는 만 12년 이상 근속사원 1,000여 명 중 감급 인상 징계가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희망자를 지원받아 600여 명을 선발했습니다. 급여는 정규직 직급인 선임의 연봉 체계를 따르며 승진과 복리후생 역시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스킨푸드가 40일 만에 일부 제품 생산을 재개합니다. 스킨푸드는 주요 인기 품목에 대해 일본과 국내 일부 거래처에서 공급 요청이 있었다며 선입금을 받고 상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재생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제품인 블랙슈가 퍼펙트 첫세럼, 블랙슈가 마스크 워시오프 등 40여 개 품목 약 90만 개가 먼저 생산됩니다. 이 중 시어버터 퍼퓸드 핸드크림 10종과 마스크 워시오프 2종의 가격이 각각 1,000원에서 2,200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